가안이 아닐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의무를 다하느냐, 다름아. 의무를 다하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뭐 중요한 절들과 장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또 바가바타 기타에 대한 지혜들을 한 번쯤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 이유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변론했죠. 보셨습니까 혹시? 예. 우리가 그동안 뉴미디어, 뭐 KBS, MBC, JTBC, 뭐 연합뉴스, 뭐 채널A 이런 곳에서 뉴스 나오죠. 그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웃긴 사람. 술만 많이 먹고 술 먹고 계엄령 내린 거 아니냐. 뭐 부인은 그 돌백, 디올백인가? 300만 원 디올백을 받아 먹고 대통령 부인 그러면 되나? 윤석열은 어디 가면 맨날 넣고 윤석열은 미국 가가지고 그 바이든하고 대화하고 노는 길에 바이든 날리면인가 뭐 바이든인가 그거에 듣기 평가 해가지고 MBC 보도했다고 뭐 그 MBC 비행기 안 태워줬다고 그쵸? 예술명 가는데 뭐 논란을 붙이고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의회 상원 하원 의회 연설 쳐보십시오. 그거 보고 뭐 안에 있는 내용은 많이 아주 중요하죠. 이번 일들을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한 게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미국 가서 연설을 하셨고 48분인가 연설하셔요. 그 동안에 기립박수를 24번인가? 20몇 번을 기립박수를 받아요. 의원들이 일어나서 대통령 말 끝나고 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말씀 끝나고 나면은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외국 대통령이나 외국 그 기빈이 와서 그 국회에서 연설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위트도 섞어가고 가장 연설을 잘하고 기립박수를 가장 많이 받았는 분으로 기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그래서 저는 그 연설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원전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소형 모듈, 이게 소형 원자력이죠. 이거 발전해가지고 미국이랑 체결해가지고 안티글든 미국 회사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 회사랑 합의 봐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회사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들에 모두 같이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곳에다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소형 원자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들, 유럽 쪽으로 지금 뭐 러시아가 파이프 끊기가 절단이죠. 뭐 겨울에, 한겨울에 독일부터 시작해갖고 이쪽으로 얼어 죽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에너지에 대한 난에 대해서. 거기다 다 원자력을 다 놓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있는데 그 나라가 중국에 산 원자료를 놓지 않겠지요. 우방.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랍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중국이 50%,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25%, 일본이 17% 있는데 미국이 당연히 중국한테 배 만들어주라 안 그러겠죠? 그래서 중국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배를 만들어주신 나라는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1탄에서 예언이라 했죠. 이번 2탄은, 뭐가 나오냐면 인용인가 기각인가 아니고 각하가 나올 겁니다. 각하가 뭔지 아시죠? 이거 단핵 소추에서 우리가 인용하고 기각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왜? 내란이 빠지고 이 홍장원이 이런 애들이 했는 것들이 뭐라고요? 다 거짓 정언이라는 것을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용을 해도 시민들 지금한테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쵸? 그래. 각하를 해도 지금 이 재판관들을 면면을 봤을 때 뒤에서 틀림없이 뭐라고요? 뭔가가 있겠죠. 협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재판부에서 벌여졌던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세히 안 보고 사십니까? 혹시?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뭐 계몽령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 뭐 16명, 30몇 명 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권부터 내려오면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뭐 성동격서라 그래요. 뭐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친다? 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것처럼 국회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겁마주고 민주당하고 야, 좀 이렇게 해라 하고 김어준하고 뭐 여론조사 꽃입니까? 그동안 사기쳤던 애들한테 겁 좀 주기 위해서 가서 라면 그릇 먹고 그냥 어성어성 하다가 그냥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돌아오라 라고 명령 내리고 진짜 틀은 데는 어딘지 아시죠? 선관위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는 부정선거를 확신하진 않지만 국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의심스럽다. 그래서 나는 계엄령을 내려서 그 선관위부터 서브부터 해가지고 한 번쯤은 포렌식을 해가지고 열어보고 싶다. 그 전에 그 뭐 선관위에 대한 5% 조사해봤다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억지로 했는 건 아시죠? 선관위에 부정지역부터 해가지고 있는 것들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저께부터인가? 오늘 뉴스인가?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중동, 뭐 뉴스, 신문 이런 데서 이제 부정선거 지역, 부정지역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한 부분들이 본물 터졌습니다. 예. 이 이유도 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몰랐겠어요. 이 내용들을. 근데 언론에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 것들이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에서 개헌 부분들하고 임기 단축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고,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용을 시키거나 기각을 못 시키면 둘 중에 하나를 해도 다 자기들한테는 상당한 큰 데미지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을 하면은요. 그 데미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우공이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우공이산 계속 소리치면은 함성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에 하는 박준혁 님이 운영하는 우공산 TV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쫙 완벽하게 육가 원칙을 통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궁금하면은 그분 그 유튜브의 채널에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이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헌법재판이 소에서 이제 이걸 각하시킬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속에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들 설명을 다 드리려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이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이해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하나 인용이나 기각을 못하고 안 하고 각하라는 걸 하면은 누가 투표를 하고 누가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이 이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우리가 인용을 해갖고 뭐 각하를 할 것인가 내용이 안 된다고 각하를 시켜버리면은 대통령은 돌아오겠죠. 복원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뭐 조중동이나 이쪽에서는 그 내각제 세력들이라 그러죠. 이 나라를 내각제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게 이런 것들을 바꾸고 자꾸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뭔가 자기들 속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부분들도 나중에 설명 안 해도 다 드러날 겁니다.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겠죠. 여러분도 한 2-3시간 제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들으면 1시간 안에 이 짧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재명부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로 버티는 이유고 악착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정선거가 오픈되면요.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하고 판사들의 상당히 많은 수들이 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해도 묵고 살기 힘들걸요, 아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다면은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하면은 최고형이 뭔지는 아시죠? 사형입니다, 사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 사형 그 부분들 점검했는 거 뉴스 쳐보면 나오십니다. 그거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겠냐고.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선거를 하는데 선관위를 담당하는 게 그걸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예요. 선관위의 각 지역권 선관위의 수장이 누구냐면은 지방 법원장이에요. 법원장. 그리고 지금은 대법원장 노태학이라는 분이 그죠? 이 총대빵이에요. 선관위에.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무국장이라고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1년에 1,300건씩 133건씩 해갖고 2,300건의 지역 비리를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부터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1차 나왔죠. 예,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다 설명하려면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각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각하가 안 나오고 만약에 인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곤란한 일이라고요? 내일 3일에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특히 강화문하고 여의도에서 두 군데서 엄청난 인파로 모여서 시전될 겁니다. 만약에 내물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인용을 시켰다. 그러면은 좀 곤란한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정을 봤을 때는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일이 안 생겨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요즘 헌법재판소 옆에 있는 경찰들은 실탄 무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실탄을 가지고 있답니다. 시민이 헌법재판소 쳐들어오면 싸겠다는 이야기예요. 국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참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각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개입을 적극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제가 미국 그 방송부터 해가지고 미국 방송을 한국말로 번역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를 하루에 14편에 20편씩 보고 있어요. 이쪽 저쪽으로.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있는 거의 전국을 거의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 유튜브 채널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각하되는 거예요.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데 아마 각하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프레임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일이 있다 그랬죠. 내일하고 3월 3일 날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 강화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한답니다. 누가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요. 혹시 예를 4.19 혁명의 강주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총칼을 겨누지 말아라고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저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민중이 일어나는 그 중에서도 왜 무섭냐면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왜 쳐 내려온다고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들이 중2가 무서워서 못 쳐 내려온다 그랬죠. 왜 중2가 무섭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고등학생 애들, 우리는 그래도 성인들이 되고 20대, 30대들은 그래도 경찰한테 이렇게 경찰이 맡고 있으면 경찰한테 몸싸움을 하거나 폭력 행사 안 하죠. 여러분들 10대들요. 무서운 10대들이죠. 폭주족도 안 봤습니까? 고등학생들, 애들 그냥 경찰한테 침 뱉고, 그쵸?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요. 중학교 2학년생들이 행동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걔들이 폭력을 쓰면은. 촉법선언이에요, 촉법선언. 걔들 안 잡혀가요. 걔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뭐 하면요? 폭력 시위를 시작하면요? 곤란한 시기에 빠질 건데요. 대한민국은요. 걔들 못 잡아가잖아요. 촉법소년이라니까요. 그래서 중2가 무서운 거예요. 3월 3일날 강화문 앞에서 중고등학생이 시국선언을 한답니다. 그 친구들 일어나면은 좀 곤란해질 겁니다. 대한민국 표현하면. 웃을 일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되고, 이게 각하되고 나면 대통령이 나오면은, 이게 대통령,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시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오픈하는 걸 원할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안 원할 거예요. 왜? 부정선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왜? 예, 금배지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날아가만 가겠습니까? 부정선거에 개입됐으면은요, 예, 한 10년씩, 20년씩 감방가에서 썩을 겁니다. 그동안 국민 세금 잘 받아 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둥 살 둥 지금 뭐라고요? 대통령을 어쩌든 간에 쳐내야 되고요. 대통령을 내각제로 만들어서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야만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선관위를 대표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 헌법재판관들 8명이 다 문행배는 진주 헌법재판장을 했거든요. 그 법원장을 했거든. 그때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장으로 있을 때 선거를 치렀는데도, 그러니까 그것에서 뭐가 일어났겠어요? 불법 선거가 일어났다면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까보자. 나는 이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니까 그걸 포렌시 해보고 맹부라도 까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절대로 인정 안 해주죠. 왜? 그 까는 순간에 뭐라고요? 다 들통나니까요. 그 들통이 나면은 자기들이 그 죄를 자기한테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부정선거를 신고하면은 경찰이 검찰한테 그 부정선거를 이야기해요. 조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제출받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영장을 제출하는데 만약에 뭐 부장판사나 뭐 밑에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 조사해라고 지금 이걸 써주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예요. 자기 법원장을 조사해라고 써주는 영장이에요. 그 말이 돼요? 써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기 위에 법원장 조사해라고 써주는 거면은 그럼 더 하면은 나중에 그것들이 뭐 쪄졌다고 칩시다. 강크게 해가지고 뭐 물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칩시다. 그 판결은 누가 내립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가 판결하게 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알아요, 이런 걸? 저는 이런 걸 알고 난 뒤에 참, 국민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둔몽, 우리는 중생이라 그랬죠. 저 신계부터 시작해갖고 6단계의 중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단계 중에서 저 앞번 그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떠나서 각하가 되는 순간에 저 국민들은 그 다음에 뭘로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오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절대로 부정선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뭐 다시 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완전히 뒤비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부정취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 저 같은 사람들만, 유튜브에서 사람들만 떠들었는데 이제 이게 수면으로 떠서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취업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썩었는 선관위가 도대체 뭘 했겠느냐. 거기다가 미국에서 이 모든 세계의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중심이 한국의 송도에 있는 AWEB이라고 그랬죠. 국제선거관리위원회인가 뭐 있어요. AWEB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이 수장이에요. 한국 사람만 그 수장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도 돼 있고요. 재밌는 회사예요. 거기서 뭐 전자개표기 수출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11개국에서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난리 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앞번 2기 때, 1기 때 떨어지고 바이든한테 졌죠. 그때도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한국 박주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전 의원인데 그분하고 가가지고 열심히 스카이데일이라는 그 신문사 사장하고 가갖고 부정선거라고 팻말 들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정말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미 이제 그것들로 착수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 해커들 잡아가는 이야기 있죠.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제 조사가 돌아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하사는 어디로 갈 거라고요?
AWEB, 송도에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세계 선거관리위원회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안 까고 싶어도 뭐라고요? 까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안 내리고 뭐 저때 하야 되고 또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해먹고 이랬으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돼가지고 이렇게 끊고 들어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이 뭐라고요? 전 세계의 부정선거, 자기 트럼프 떨어지는데도 부정선거에 개입됐다? 너 한국들 중국이랑 손잡고 이랬구나? 오케이. 그 너들은 내일부터 관세 25%.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상상해봐요. 대한민국 75% 정도가 미국, 우리나라 수출의 75%를 미국에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우리 수출 거의 없어요. 중국은 우리 거 다 기술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들 그 해가지고,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다 자국에서 만들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중국 우리나라까지 안 사간다고. 중국 아들 지금 보세요. 역사부터 해갖고 우리나라를 까는가 봐요. 김치도 줄 거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 거 안 사가, 일본도 우리나라 거 안 사는 거 아시죠? 거의 안 갖고 가는 거. 다 사주는 건 어디라고요? 미국. 지금은 이제 무기는 유럽 쪽이고. 우리나라 25% 관세 때리면은 우리나라는 석기시대 됩니다. 석기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서 이 선관위부터 해서 틀어서 미국이랑 이것들을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은 끔찍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지금도 어렵죠?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내 이야기를 듣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어나시고 기억하시고 잘 듣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국회 들어가셔가지고 국회에 등록하셔가지고 그 입법되는 것들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법령이 있으면 계속 뭐 해라고요? 반대 누르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찬찬히 해보시고 모르는 분들 있으면은 혹시 뭐 제가 센터로 오시면은 제가 그 가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가르쳐 드릴게요. 사이트라고 찾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다음에 한번 사이트를 한번 공유해 놓을 수 있도록 내가 아직 기술이 없어서 여기다가 뭐 띄우고 보내고 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이제 컴퓨터하고 이게 유튜브 할 수 있는 방송할 수 있는 것들을 구비해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면 컴퓨터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가지시고 곧 이제 대통령이 일단 1단계고 이게요. 그러고 나서 풀리고 나고 이것들이 해결이 쭉쭉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뭐고 여러분들 자녀분들 우리는 인생을 이제 1막 2장을 살고 있지만 이제 1막 1장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먹거리라 그러죠.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을 하고 살아야만 정말 돈도 잘 벌고 그렇죠. 일도 돈 잘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혹시 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박순혁 씨 하는 우공이산 TV라는 데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배터리주 중에서 아까 내가 캡처를 해놨는데 메모를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 늦으려는가? 그 배터리 관련 주인데 지금 이빨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곧 이게 부정선거부터 밝혀지고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한국의 배터리 한국계 최고라 그러고 하면은 그 주가가 최소 20배 이상 뛸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려면은 그 우공이상 박순혁의 우공이상 TV 보시고 거기 가시면 멤버십 가입하면은 어디에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거기서 해주는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전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은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우리 울산이거든 제가 있는 곳이요. 울산의 고려 아연이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주식이 한 주에 80만 원인가? 1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0만 원인가 하는데 지금 이 중국의 기업이 이 기업을 먹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려 안에서 불났다고 이야기하죠. 다 그게 중국 애들이 해커들이 써가지고 그 인위적으로 불냈는 거예요, 이거. 중국 애들이. 울산대학에도 불냈다 그러죠. 걔들이 이미 도망가다가 중국 넘어가려고 부산공항 갔다가 김해공항에서 잡혔다 그러죠. 그죠? 이 고려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왜 불을 지르냐 하면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을 지르냐 하면은 고려 안에서 산업재해로 해서 사람이 누군가 다치거나 이러면은 영업 정지하고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걸 유도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포항제철에서도 계속 불나고 있죠.
예,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 많이 나고, 여러분들 지금 비행기들 무항공항 이야기도 할 말은 참 많은데, 예, 할 말은 참 많은데,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거기에도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면은. 예, 이것들이 대통령이 빨리 각하돼서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이것들이 다 만천하에 오픈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내가 올린 데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일론 머스크 아시죠? 미국 재무 그쪽 맡았죠.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연금 미국 무슨 연금인데 연금 맞는 국을 조사를 해보니까 드라큘라가 살고 있답니다. 드라큘라가. 뭔 말이냐?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요? 드라큘라 맞아요. 거기 보니까 740살 되는 사람이 한 명, 720살 된 사람이 한 명. 그게 언제쯤 되냐면은 서부 개척지 전에, 영국에서 막 들어왔을 때의 시기부터 영국에서 왔잖아, 그 드라큘라는.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400살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3천 몇백 명, 3만 몇백 명이, 3천 몇백 명인가 그러는데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일론 머스크 해가지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복사해놨는데, 여기 있군요. 1, 10, 100, 100명 넘은 데가 100살 넘은 사람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맞네요. 300만, 3천 몇만 맞는가 봐요. 예. 100살에서 99살은 있다고 칩시다. 그죠? 99살이 605만 4,154명. 100살에서 109살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473만 4,407명. 110살에서 119살이 36,270만 7명. 120살에 129살이 3만 몇 명. 그 다음에 130살에 139살이 3만 몇 명. 140살에 149살이 3만 5천 명. 150살에서 159살이 13,450명. 160에서 169살이 이때가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라 그러죠.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그 다음에 남부전쟁 시대입니다. 160살에서 169살, 170살, 180살, 190살, 200살, 210살, 220살, 240살, 360살, 240살에서 249살까지가 한 명, 360살에서 369살이 한 명, 영국 식민지 개척 시대랍니다. 이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유효 사회보장번호 연령대별 인구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고 그게 유효 사회보장제도에서 연금 받아 먹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타먹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선거도 했고요. 이 드라큘라 아니면 이만큼 살 수 있나요? 사람이 300살이나 360살이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살려놓고 연금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연금을 누구한테 갖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천 명씩 잘렸죠. 지금 연금 거기에서요. 700명인가 집에 가라 그러고 또 1000명인가 집에 가라 그러고 지금 엄청나게 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리셋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지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미국도 이런데 우리나라도 검사를 다 해봐야 되겠죠. 예. 돌아가신 분들이 연금을 계속 타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작년에 우리가 970억인가? 900 몇십억 적자를 받습니다. 의료보험이요. 1년에. 작년 2024년도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방위비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혹시 미군 주둔 방위비? 1조 3천억 방위비 냅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의료보험을 타갔는 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 몇백억, 몇십억 차이예요. 미군 주둔 비용이랑.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것들을 안 타갔으면 뭐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흑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할 일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지지를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누구는 뭐 당선됐으니까 부정선거 했고 안 했고 이것만 처리내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국회 해산하고 다시 총선해야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정도 뒤에 4월달 중순 정도 되면은 3월달 말 정도 되면은 이게 들통 나갖고 조사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조사되면은 5월달, 4월달 말 정도 되면 5월달부터 5, 6, 7, 8, 9, 10, 10월달 정도 아마 총선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에 대해서 대비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국회의 뜻이 있고 나라를 건강하게 살리고자 하는 국회의원 뜻이 있으면 지금 시내로 나가서 1인 시위하시고 국회의 뜻을 펼치시면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장 기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고요. 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강개토 대왕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역사에 있는 중에서 땅을 넓히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했는 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 후세들한테는 강개토 대왕 정도의 대단한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분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견합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봐왔는 사항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공부할 때는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다시 리셋시킨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전화가 오든지 뭐 여론조사 오든지 하면은 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은 50몇 프로거든요. 그게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80% 정도만 되면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이 강력한 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까업세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처럼요. 그래서 국민이 이 세상이 바뀌고자 하는 이 염원을 다 실어서 지지를 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혹시 여기 이제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살아가는 세상을, 그 손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대한민국은 미국을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세계 2위의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잘 나가는 2위의 국가로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든 간에 지금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거의 1시간, 1시간 안 넘겼네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세세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나마스테.